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부 각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는 약속대로 버스킹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까지 그런 거근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핵 대선 때 3년 반이 됐죠. 단핵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대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3년 반 전에 대선 토론회 때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왜 이래 어려워지냐. 코로나 이전에 한국 경제는 이미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가 경제를 망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좌파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게 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걸 더 가속화시켰다. 막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주의 깊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대북, 안보, 국제관계 그게 전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그걸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면서 한 것은 미국 이익 우선주의. 동맹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동맹국가에게 손해를 강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국 경제도 어려워졌어요. 트럼프가 추진한 대북 외교는 그게 톱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식인가 하면 정상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으로 하려면 외교에 아주 경험이 많고 능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 외교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위장평화 쇼에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가 합작을 한 겁니다. 북핵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은 핵을 최대한 발전을 시켰어요. 진전을 시켰고. 그런데 지금 와서 톱다운 방식의 외교는 아마 바이든이 들어오면 달라질 겁니다. 바이든은 그게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밑바닥부터 실무진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치밀하게 이분리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과연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맞는 길이냐, 그렇게 될 때 대통령이 나서서 회담을 합니다. 트럼프처럼 충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북핵 회담을 바이든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AI 관상가가 말하기를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인내한다. 하지만 고집이 강해. 고집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고집이 합리적인 자료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고집이라면 그걸 소신이라고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앙심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요즘 앙심 부리는 사람 보면 청와대 있잖아요. 예. 자.
청와대 그분은 앙심이 좀 이렇게 더 지독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 만만치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범털인데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예.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보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정치를 안 할 거다. 예. 아니, 정치를 하고 안 하고 만약 7월에 임기를 마치고 야당에도 오면 우리가 잘 모셔야죠. 예. 슬슬 이렇게 대권에 대한 비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비책 힌트라도 하나 살짝 이렇게 주시죠. 예. 근데 비책인트라기보다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겁니다. 되기 어려운 게 우선 민생이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좌파 정책을 하면서 민생은 파탄이 됐어요. 자영업 망했죠. 중소기업 망했죠. 대기업 다 탈출하죠. 그리고 고용은 지금 청년들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취업할 데가 없죠. 이래서 이거는 IMF 때 버금가는 그런 국민 생활, 실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셋집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립니다. 부총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법을 만들어 놔놓고 전세 3법을 자기가 전세 쫓겨났어요. 난 그 사람 집 구했는지 몰라. 구했다 하더라고요. 마포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집을 줬겠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집 안 줄 겁니다. 그 정도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지금 털어지고 막고 있어요. 또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거기 오래 살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면 그 이익을 뺏어가요. 개발 부담금이라고. 이런 거는 맞지 않죠? DJ 때까지도 그러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 게 시장 기능에 맡겨 이래요. 그리고 과도하게 가진 자들이 갑질을 하면 그때 규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갑질을 하려고 정부가 대드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세금도 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산세 무죄에 올랐어요. 재산세 무죄에 오르고 또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왜 올리냐? 서울에 아마 공시지가에 지금 종부세 대상인 집이 절반이 넘어요. 그 왜 올리냐? 세금 뜯어내려고. 사실상 자기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본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 팔고 장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데 재산세도 지금 파격적으로 올랐어요. 또 종부세라는 것도 원래 그 세금을 만들 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집이 좀 비싼 집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깁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 주머니 털라고 가렴주구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게 해서 국민들을 핍박을 하면 옛날에 가렴주구를 하면 왕도 쫓겨났어요. 지금 형국이 세금 이 정책이 가렴주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오래 갈까요? 나는 참다 못 견디면 그때 폭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마
금년 말 되면 한계치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엉망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정권을 제대로 우리가 가져오려면 야당이 선명야당이 돼야 돼. 야당이 야당다워야 돼. 야당이 싸우지 않고 뒷공문이 내고 싸우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사람 안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금 야당 지도부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없어진다. 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랬대. 숫자가 적어서 이랬다니 나 여의가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96년도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81석 했어요. 81석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하면서 국회를 흔들었어요. 국회를 흔들었어요. 지금 103석입니다. 이 103석을 갖고 하는 척만 하고 걸핏하면 깨지고 그리고 대들 줄도 몰라요. 그래 하니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게 하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저쪽의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이 그릇 갖고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초미의 관심사는 복당식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당겨질 수도 있나요? 복당의 장애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내 장애 요인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영 대표 같은 경우에 2번이나 탈당했어. 그리고 복당했고 2번째는 내가 복당시켜줬어. 정치하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둘지 않습니다. 서둘지 않고 제가 그래도 야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인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당의 장애 요인이 해소가 되면 그때 복당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예, 뭐 지난 대선 때도 야당 대선 후보였고요. 적장자는 맞는데 지금은 홍길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자처럼 밖에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곧장 저격을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지금 당 지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투쟁 한번 못하는 이런 야성을 잃은 야당 신랄하게 한 번 더 좀 지적을 해주시죠. 조영 원내대표는 제가 17대 때 처음 공천심사위원회를 할 때 그때 영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원내대표를 할 때 12년 전이죠. 그때 재선에 대해서 내가 원내 수석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내가 언론하러 왔을 때 이명박 진영으로 가거라. 그래야 네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진영으로 갔던 신 이쪽으로 가라.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 대표를 내가 저격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좀 잘하라는 겁니다. 네. 이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도 이제 홍준표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의원, 뭐 조금 이렇게 정치 용어로 개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해창 시절에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이명박 시절에 MB계도 아니었고, 박근혜 시절에 친박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헌법책을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상 독립기관이 개파의 쫄개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25년 초선할 때부터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개파, 당파 만드는 거, 그리고 가입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개파는 무리를 지르어져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시대. 당원 대의원들도 옛날에는 한 100명 지구당마다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당원 시대입니다. 응? 지금 각 지역마다 대구는 특히 4, 5천 명 당원들이 있는데 그 당원들을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거꾸로 가면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버림받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파는 필요 없다. 그거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약간 우문현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개파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 당 대선 후보를 10명의 후보 중에 예선 통과 그리고 본선 최종으로 이렇게 뽑는 방식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좋죠. 아, 좋습니까? 그거는 좋은 게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는 모델은 97년도 김대중 모델 그리고 2002년도 노무현 모델 그 모델을 합쳐야지 우리가 정권을 도로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후보를 뽑는 거 그거 정말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 그렇다면은 거기서 진이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건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예. 여기 오신 오늘 관중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 아나운서는 진 못했잖아. 선 냈잖아. 선 2등 했잖아.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정 아나운서 김민정 아나운서가 2008년도 미스 코리아 대구 진이고요. 전국 선입니다. 예. 참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12년 전인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 진이 돼야 되는데 선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복하실 겁니까? 승복해야죠. 경선이고 본선이고 결과 나오면 승복을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지. 버스킹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요. 보니까 이 홍 의원님은 소신과 강단이 짱짱,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 희망은 홍준표, 그리고 경제 살릴 뿐 오직 홍님, 홍준표 오른말 대잔치 최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신의 한 수에서 홍 의원님의 강력히 지지하는 채널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를 일이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마다 욕설로 도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정치는 결국 저를 지지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반대자가 없으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가 어제 드루킹 댓글 조작한 거는 규제가 됐단 말이에요. 징역 2년. 네. 진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정당하게 당선됐느냐,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이 문제 생깁니다. 거기 보면 그 김경수 그 당시에 수행비서였죠. 대통령하고 옆에 같이 다니면서 선거기간 내내 돌아다녔어요. 거기에서 어느 좌표를 찍어가지고 홍준표를 발정으로 몰아라, 홍발정으로 몰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모든 인터넷에 드루킹이 전부 상대 후보 저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걸 갖다가 매일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좌표를 지시하고 조작을 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그걸 갖다가 김경수에 끝난다? 라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아마 그거 깨려고 어떤 구실을 묻혀서라도 무죄 만들려고 또 작업을 할 겁니다. 나 항소심에 그 선거부 위반 판결도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 난 것도. 네, 지금 의원님을 향해 이제 응원 댓글도 있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닉네임 양파님이십니다. 근래에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사건, 사고가 있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광역단체장을 2번 해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장 할 때는 저런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재임을 하고 3번째를 하니까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아주 추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2번째,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원래 옛날부터 좀 그랬대요. 지금 연세가 좀 많은데 옛날부터 좀 집중이고 그랬대요. 집중이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별 한 말이 없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꿈틀거리고 있었네요. 원래 그 버릇이, 손버릇이 좀 나빴답니다. 난 그래 들었어요. 내 경남지사 할 때도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이 지방선거 때 서병수 시장한테 떨어지고 제야에 있을 때 그분 친구들하고 내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람은 괜찮은데 좀 손버릇이 그렇답니다. 나쁘다. 근데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남도지사 징역 2년 받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했어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압승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35%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열성적인 지지계층만 투표장 가요.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친다. 그 사람들은 회사 안 가도 보궐선거 하러 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자기 할 일 다 하다 보면 투표 안 가는 게 뭐 보통 투표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시내 구청장이 24명입니다. 서초구청장만 우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에요. 구청장이 앉아가지고 산하단체를 전부 다 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선거 개입 못하게 되어 있는데 총력전으로 개입을 엄밀히 하게 되면 조직선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 49개 지역에 지구당이 딱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선거,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서울 시내 한 8개 지구당 외에 41개가 조직이 다 무너졌습니다. 조직동원 선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이런 판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그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을 아마 민주당이 해준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민심을 우리 쪽으로 다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야당이 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준비도 안 하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 걱정스럽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유튜브 내에서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구분 정확한 홍준표님, 홍준표는 사랑이다. 또 초긍정적인 홍 의원님 존경합니다. 등등등 정말 많은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에서는 정치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이래 모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코로나 확산시킨다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다 좀 물러나거든. 내가 서울 정치 버스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